허우 샤오셴, 즉 후오연은 비정성지로서 구로사와 아키라처럼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아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린 대만의 감독입니다. 그가 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것이 아니라 대만, 즉 중화민국의 대사관이었지요.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이 대사관을 중공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 오랫동안 우리는 대만은 물론이고 대만 영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아시아 영화 발전의 역사에서 대만 영화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후 샤오셰는 중국어 발음이라서 제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그냥 후호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호연의 비정성실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제가 아직 대만은 가보지 못했고 그들의 역사도 그냥 구글로 본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고 있지요. 대만도 우리처럼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50년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을 식민지배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본의 지배는 괜찮다고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더 말할 것은 없고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대만은 그 과정에서 중국 전통 건축은 물론이고 일본의 전통 건축과 근대 건축 그리고 현대 건축까지 다양한 건축의 역사들이 뒤섞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의 근대사를 후어연은 그대로 영화 속 공간에 담았습니다. 다만 그 출발이 비정성시는 아니었습니다. 비정성지는 후어연의 10번째 작품입니다. 제가 그의 데뷔작은 못 봤고요. 그의 대표적인 초기작인 펑크에서 온 소녀는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1980년대 대만 어촌마을 주택과 카오슝의 모습을 솔직하게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원의 영화 속 건축 공간에서 특히 유심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동동이의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전통 주택과 근대 건축이 돌합한 퉁루향 충광 진료소가 나옵니다. 중국의 전통 건축은 테이블과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동이의 여름 방학을 보면 일본식 다다미를 침대 높이로 올려서 사용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즉 일본 전통의 좌식 문화와 결합한 공간이지요. 그와 함께 동동이의 여름 방학에서는 1980년대 보통의 대만 주택도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 시대의 대만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오연은 연년풍진에서 갑자기 1965년 광산촌과 타이페이로 회귀해서 그 시절의 공간을 영화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후오연만의 영화 속 공간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오연은 나이를 딸에서부터 오스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의 영상 속 인물 배치와 유사한 미장센이 뚜렷하게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의 딸을 보면 동경 이야기처럼 화면 구성 내에 정확한 인물의 배치와 동선으로서 스크린의 좌우보다 깊이 방향의 공간 쪽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몰아넣는 구성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즈의 미장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깊이 방향으로 인물을 배치하고 연기 동선을 짠다는 것은 배우들의 대화 장면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멀리서 인물들을 잡다가 갑자기 대화 시퀀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을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씬이 삽입되는 경우가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어연은 오즈의 이 방식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비정성진은 배우의 대화 장면에서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나란히 앉거나 서서 대화하는 장면을 그냥 롱샷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오연은 일본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 마츠모토 성 내부로 여기에서 발을 설치하거나 문을 사용하여 공간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오픈 스페이스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성지에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하나의 화면에 열린 여러 가지 공간들을 두어서 사건들이 그대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진행되거나 극단적으로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호연의 방식은 그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동여 여름방학에서 배우로도 출연한 바가 있는 후호연의 절친이자 대만 UAV 영화의 또 다른 축인 에드워드 양의 영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에드워드 양의 공포 분자를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루한 영화 맞지요? 하지만 나중에 엔딩에서 전체 구조가 확 조여지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거리 총격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에드워드 양은 후여연처럼 길이 방향으로 배우들의 동선을 배치하여 롱샷으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다만 후어연과 다른 것은 카메라의 위치가 눈높이가 아니라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부감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 분자는 배우들의 클로즈업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작품인 고령과 살인사건에서 후여연과 다른 에드워드 양만의 영상속 공간을 창출합니다. 다만 이 영화는 4시간짜리입니다. 이 영화도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영화가 지루해서 억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마스터링된 화질로 이 영화를 보았는데 그 4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도 후어연과 마찬가지로 롱샷으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카메라의 방향으로 배우들이 움직입니다. 다만 그가 후어연과 다른 것은 화면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양에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안겨준 하나 그리고 둘에서는 이 미장센의 방식을 더 잘 사용합니다. 즉 하나의 화면에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담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에드워드 양의 미장센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의 대부분이 영화 속 배경 공간이 되고 배우는 그 조그만 틈 사이에 연기를 펼치면서 더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을 선보입니다. 다시 비정성지로 돌아가서 이런 에드워드 양과 후어연의 미장센 방식이 기초가 된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지룽린의 주택 전경과 내부 공간들입니다. 지룽린의 집 1층은 전형적인 중국 주택의 홀 같은 공간이지만 유리문으로 오픈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곳에서 동시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어연의 미장센에서 나타나는 오즈 야스지로 영상미학은 결국 일본 쇼치쿠 영화사가 오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영화 카페 리미에르의 연출까지 맡게 되면서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카페 리미에르 속 공간들을 보면 기존의 후어연의 영화에서 나타났던 공간의 깊이에 따른 공간의 분할이 일본의 현대 공간에도 정통적인 일본 가옥의 공간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후어연의 영상미학적 도전이 꽃을 핀 작품으로 자객 서문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봉토, 내몽고 그리고 일본 교토와 히메지 등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자객 서문낭은 벽천이라고 알려진 당나라 시대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중국 당나라 시절 웨이보 번을 일본에서 로케이션 촬영했습니다. 왜 중국 당나라 시대를 일본에서 촬영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중국 본토에는 당대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본에 도래했던 당시 당나라 성녀였던 감진이 지은 당초제사의 금당이 일본 나라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실제로 후오연은 여기를 배경으로 촬영하지 않고 당대 건축이 아닌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일본 전통 건축을 배경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객 서분랑에서 후오연은 처음으로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후오연은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의 깊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오연은 대부분 현장 로케이션을 선택했던 감독이었고 클로즈업 샷을 싫어했기에 이는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세트 촬영은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공간적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커튼이었습니다. 후오에는 자기의 서분랑에서 카메라 앞에 얇은 커튼을 두어서 때로는 커튼이 카메라 시선을 가리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쯤 걸치는 방식으로 카메라 앞 공간들을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연에게서 가장 익숙한 방식은 오픈 스페이스처럼 열려져 있는 세트 공간에 천으로 칸막이를 나누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후연은 이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에드워드 양과 같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후오연의 친구이자 대만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한 축이었던 에드워드 양은 2007년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대만 뉴웨이브 영화는 자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대만의 청춘 영화들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아직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후오연과 에도양이 추구했던 하이브리드적인 대만의 문화들을 바탕으로 했던 대만 뉴웨이브 영화가 저는 아직 그립습니다. 고령가 살인 사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바로 일본 전통주택에 살고 있는 주인공 소년의 침대입니다. 일본 전통주택 벽장 속에 2층 침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을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대만의 하이브리드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대만 뉴웨이브 영화를 그리워하며 이제 이 컨텐츠를 마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